오늘 경기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경기 결과였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또 선수들별로는 상당히 좀 큰 기쁨을 줬던 선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그런 선수가 조금 더 많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에 그 경기가 남긴 내용들, 교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메리츠 중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이희관들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네, 오늘 경기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암을 유발하는 경기라고 바람 경기라고. 네, 바람 경기. 네, 참 시장이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었는데 참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좀 질질 흘러내린다라고 하죠. 좀 그런 종목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종목 대부분들이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해서 한 번도 이제 플러스권에 올라오지 못한 채로 거의 저가로 마감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체감적으로는 더 조금 암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이제 모니터를 안 봐야죠. 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크게 좀 우리가 대패를 한 건 아니지만 보고 있는데 정말 사람 그렇죠. 감질맛 나게 네. 하고 질리게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허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중국이 장중에 한 3% 빠져서 아까 그 김동공 대리 네. 확인해 보니까 뭐 루머가 돌았다네요. GDP 하향 루머인데 거기도 그렇게 루머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대륙의 중국도. 루머. 예, 그래서 네. 한 3%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다시 또 좀 밀리네요, 중국이. 뭐 이런 것도 약간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도 실적인데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2050선에서 며칠 동안 계속 막혀 있다 보니까 네. 또 환매도 좀 약간씩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심리가 안 좋았고, 그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좀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체감하시기에 점수 차보다 더 큰 패배를 맛봤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수별로는 어땠을까요?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네, 먼저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LNS고요. 2번은 DMS, 3번 타자는 LG생명과학이 차지했습니다. 4번, 오늘 4번 타자가 서울반도체고요. 그리고 5번 타자 대우조선해양, 6번 타자는 일양약품입니다. 7번 타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8번은 LS산전, 그리고 9번 타자 현대산업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요, 오랜만에 그 뜬금포를 날린 선수도 중간중간에 좀 눈에 보이고요. 반갑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선수, 오늘은 4번 타자였는데 여기에다가 다소 좀 생소한 선수들의 활약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또 현대산업에 대해서 뒷골을 잡게 만드는 그런 선수도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네,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그러니까 오르내림의 근거가 사실 정말 이제 시장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사실 삼성 LN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은 묵은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급등하는 이런 약간은 저희 생각과 다른 그런 움직임 보였고요. 뭐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고,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기대 이상 나오면서 많이 주가를 올려주는, 사실 그렇게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수들이었죠.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예. 자, 1번 타자도 마음에 들고요. 어제 좀 물론 이제 약 오르긴 했는데요. 네.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서울반도체인데 진짜 오랜만에 좀 뭐 등치가 이름값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실적이 진짜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뭐 되게 세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6번 일양약품, 이 종목은 제가 좀 누구한테 들은 종목인데요. 네. 방송에서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에 뭐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4만 원대부터 다시 들었었는데 이야기를 저보고 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만 힌트 주신다면 뭐예요? 뭐 특허예요? 라이센스 아웃이에요? 신약 그냥 뭐 묻지마 임상인가요? 투자죠. 묻지마 투자. 예, 그래서 저보고 사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두 달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네. 보고만 있었는데, 오늘 사실 저번 주말에 재료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임상 관련 이슈고 터졌었던 상황이고, 실적들이 또 제약주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 환인제약도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뭐 현미약품도 오늘 괜찮았어요. 예, 좋았죠. 네.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실제로 또 애널리스트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들도 반영됐던 것 같고요. 현대산업개발은 요거 좀 약간 냄새가 납니다. 이거 네. 먼저 흘러나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관 쪽이 먼저 좀 파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팔았어요. 어제 급락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라는 예, 얘기 며칠 많이 전부터 나왔죠. 계속 네. 팔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그리고 이제 연구원들은 리포트 뭐 나몰라라 하고 좋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게 실제로 조사를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현대산업은 완전 개인들 만약에 샀다면 그 리포트를 미국 샀다 그러면 개인들을 되게 좀 이렇게 물리게 했던 종목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내용적으로는 이따 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4번 타자 서울반도체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처음으로 좀 다뤄봐요. 예전에는 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늘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만치 멀리 우리 기억 저편에서 사라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기분 좋게 돌아왔죠.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실적이죠.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9% 이렇게 대폭 증가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먼저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신제품이 그 비용 면에서 굉장히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신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제품이 매출 효과가 많이 높아졌고 이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제품이 뭐예요? LED 전구인가요? 아니면은 뭐 모듈이죠, 부품인가요? 모듈. 네. 모듈인데 아크리치 시리즈 뭐 이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울 반도체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이런 신제품이나 뭐 실적 면 있겠지만 지금 LED 업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슬림화되고 있고 맞아요. 구조조정이 네. 되고 있는 상황에서 꿋꿋이 살아남고 여기서 뭔가 하나를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한 단계 레벨한 이후에 오늘 두 번째 상승이거든요. 한 단계 레벨업 했던 이유가 이게 시장에서 루머가 살짝 돌았었어요. 이제 삼성전기 쪽에서 이제 LED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물론 루머죠. 이제 네네. 기사화된 건 전혀 없는데 그러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LED 업황 자체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중국에서 저가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굳건히 이런 그 한 길만 파고 있고 여기서 실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 번 상승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연님도 서울반도체 좀 간략하게만 코멘트 들어볼까요? 저는 아침에 사실은 이거 네. 동시효과 때 그 크리랑 밸류에이션 사실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1대1로 비교해도 가능한지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크리 보니까 크리보다는 얘가 좀 세더라고요. 터가. 그래서 조금 조심하자라고 오늘 너무 떠서 나왔으니까요, 아침에. 그랬는데 이제 장중에 보니까 리포트들이 다 저보다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22,000원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네. 좀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전장 관련한 쪽으로 모르겠어요. 자동차의 등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센서까지 합작해서 얘네가 조금 이제 서울 반도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신규 사업원으로 해서 이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단기에. 저게 한 12,000원, 3,000원으로 제가 최근에 본 것 같은데 한 19,000원이면 또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거의 2만 원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전히 모멘텀은 저 정도 볼륨이면 오늘 게임비를 했던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내일 밀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약간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좀 김새던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도 막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어제 게임빌도 상한가 가고 한번 좀 너무 많이 밀려서 그 확실하게 좀 게임비도 보여주자 싶었는데 오늘 7%인가 밀었다가 또 한 다시 20% 오르더라고요. 20%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 더욱더 관심을 모을 만한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선수 볼까요? 이제 현대산업개발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최근에 그 뉴스 보시면 그 대리님 고향이 대구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대구 쪽도 막 그 미분양. 버블 얘기 많이 기사화 됐었었고요. 네. 또 제목이 약간 자극적으로 유령 도시 이런 거 몇 개 있더라고요. 동네가 경기도 지역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입주는 한 20-30%밖에 안 해서 다 불 꺼져 있고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약간 그런 탓도 약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국내 내수 쪽 관련한 대장격인데 이게 네.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한 500억 덜 나와 버렸으니까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쇼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저렇게 먼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렇게까지 밀릴까 했는데 엄청 장중에 거의 한 15% 밀렸다가 꼬리는 길게 달았어요. 근데 저 패턴은 사실은 되게 모양은 이쁜 것 같습니다. 빠지면서 거래를 저렇게 완전 키워놨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오히려 아까 그 서울 반도체보다는 궤적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서 좀 반대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모르죠. 내일 또 악평 나오고 그러면 목표가 하향하고 연결돼서 계속 시리즈로 나온다 그러면
좀 볼 필요는 있겠는데 어쨌든 뭐 밸류가 아주 이제 저렇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10월 16일부터 계속 하락을 했더라고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좀 비슷하게 가면 안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그런 회사는 아니죠. 그런 정도는 아니죠? 설마요. 네. 근데 이제 모르죠. 빠지길래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니까. 네. 근데 약간 이제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요.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들어가서 이제 홈페이지란다. 거기 보고서 다트 같은 데 들어가시면 그 재무제표 조금만 뜯어보시면 모르는 단어 있으면 네이버에 쳐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실제로 부실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잡힐 네. 거예요. 이 종행으로 다 분석해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아마 네. 그런 부분 체크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설마 삼성 엔지니어링 따라가겠어요, 저에서. 네. 현대 산업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실망을 하셨을 텐데요. 부디 내일장에서는 좀 반등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 선수 더 볼게요. 어떤 선수 관심 가세요? 네. 정말 뭐 상반기에 MVP에 항상 이름을 올렸던 선수죠. 네, 산성 에르네스입니다. 네. 어제였죠. 어제 거의 20%까지 상승했다가 그 상승폭을 다 반납했었는데, 뭐, 최대 주주 매각 이슈가 있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조회 공시 기한이, 네. 답변이 좀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대처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쉽게도 어제 윗꼬리를 많이 달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무근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포인트는, 이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정말 과거에 이렇게 이름 날렸던 주식들은 그냥 이렇게 끝나진 않거든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림 수준은 꽤 큰 폭으로 있고 이제 아예 이제 먼 길 가는 그런 수준의 종목들이 있을 텐데 산성 에너지 같은 경우도 아직 제대로 된 되돌림을 못 보여줬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 종목은 그런 되돌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익 면에서도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350억 정도 규모인데 지금 시총을 따져봤을 때 밸류가 20배 언더거든요. 20배 언더면은 사실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을 관심 가져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겨울철 되면은 저는 남자라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화장품을 많이 쓰죠.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팩 같은 것도 많이 그렇죠. 쓰고 네. 이제 또 봄 넘어가면 또 이제 황사가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더 마스크팩이 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일중 바닥으로는 안 되겠죠. 2중, 3중 바닥을 거친다라면 이제 산성 NS 같은 경우도 아예 제쳐놓지 말고 한번 이제 휘날레가 있을 거다. 여기서 6만 원까지만 가져도 한 60%, 70% 이상 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떠한 이유로 한번 올릴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코스맥스 쪽에서 피인수 얘기 나왔다가 회사 측에서 부인 공시를 냈는데 신기한 게 윗꼬리는 다는데 그 이하로 더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투자자들이 그래도 혹시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쨌든 사실은 무근이지만 이번 큰 거래량 그리고 윗꼬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묵은 물량들이 소화가 됐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LG전자가 정말 최바닥일 때 어디였죠? 애플이었나? 맞아요. 구글 맞아요. 인수서 있었잖아요. 10월 달에 기억나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저희 찌라시에서 다 돌았었는데 네, 맞아요. 정말 택도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사실은 무근이지만 그 당시 때가 주가 가장 바닥이었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묵은 물량들을 네. 어떻게든 간에 한번 해소를 했던 거죠. 그 이후에 전기차다 다른 게 있어서 돌렸지만 지금 사실 대주주 지분 매각 이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라 어쨌든 역배열의 그런 묵은 물량들을 한 바퀴 소화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지고 신규 진입자가 몰리면은 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뭔가 수급적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만한 터닝 포인트는 됐었던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MVP 선정해 볼까요? 네, 오늘 장 MVP는 서울반도체입니다. 네, 오늘의 4번 타자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이 안타를 쳐줬습니다. 15.90포인트 상승 퍼센트죠. 15.90% 급등을 하면서 18,950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 좀 준비해 볼게요. 경기를 준비할 만한 이렇게 뭔가 파이팅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기운이 벌써 좀 빠지는데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말 장을 준비하기보다는 이제 내년 초장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지수가 2,000포인트가 넘어섰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제한돼 보이거든요. 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정말 박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할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가 들고요. 근데 혹시나 한 가지가 있다라면 우리 지수가 박스를 돌파할 거로 보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배당 성향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 현대차 제외하면은 다른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30%가 돼요. 근데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이제 배당 수익률은 1.5% 뭐 이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밸류를 그렇게 높게 안 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3%씩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밸류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지금 삼성 내부에서도 그 배당 수익률 측면과 주주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뭐 2.5%까지 이렇게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그 밸류 자체가 한 단계 업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박스권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뭐 그런 그 이슈가 호재가 없다라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상반기장 같은 경우에는 게임빌이 이렇게 30%씩 올라버리면은 게임 섹터가 전부 다 가는 그렇죠. 예, 그런 움직임이었고 뭐 바이오메디 한미약품이 올라버리면은 바이오 제약 섹터가 다 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스마트해졌어요. 그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차별화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움직임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배당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내일 경기 어떤 선수들로 구성을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할까요? 네. 클린업 트리오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예,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요. 상하프로테크 그리고 MVP였던 서울반도체 마지막으로 TLI 되겠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 어떤 매력이 있는 선수인가요? 네, 이 회사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회사도 한번 방문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어디에 쓰이나요, 그게?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게 철의 장점과 플라스틱의 장점, 그러니까 철의 내열성 그리고 그 이런 이제 강함 그리고 플라스틱의 부드러움과 가벼움을 함께 지닌 플라스틱이거든요. 이제 네. 플라스틱인데 이게 들어가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반도체 쪽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나 뭐 의료기기 그리고 뭐 무선 충전 상당히 많은 쪽에 들어가고 있는 그 하이테크 소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친구들이 41년 동안 흑자를 내면서 꾸준히 그냥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뭐 매출 실적단이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렇게 상승했던 부분은 전기차 이슈로 네. 많이 올랐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매출 비중을 보니까 2013년부터 2014년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향후에 SDI항 전기차 부분 매출을 요각 위해서 네. 증설한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반도체는 현재 시점에서 사도 되나요? 근데 충분히 그 LED 업계 구조조정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친구들의 경쟁력은 한번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도 될 네.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TLI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이 친구 티콘 만드는 회사인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양봉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충분히 지금 PBR 밸류는 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관련해서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수입니다. 좀 덩치가 작아졌네요. 상하프론테크와 서울반도체의 재등판 그리고 TLI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내일 경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 잘 해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